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월요일 장부터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장중 코스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제 5,000피가 더 이상 꿈만이 아니라는 그런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한 상승폭은 축소되면서 음봉입니다만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9% 상승권 유지하면서 4,6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 랠리를 이어갔던 지난주 굉장히 강한 만큼 이번 주는 여러 변수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분과 함께 시장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 시장이 근거 있는 질주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 7거래일 연속 상승, 장 초반에는 4,65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이 최근 연초 랠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 이후에 코스피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화면에 나온 것처럼 427조 원에서 473조 원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무려 10.8%나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 9%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상승분까지 합치면 한 10%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컨센서스 오른 만큼 사실은 거의 다 올라왔죠. 자,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코스피 실적 추정치 상향 추세가 얼마나 강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이렇게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주는 그 상향 강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연일 좀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플레이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로 좀 대응 전략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676포인트 기준으로 상하 변동 12.5포인트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환산할 경우에는 4,640포인트 기준으로 상단 저항은 4,720포인트, 하단 지선은 4,560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2원까지 좀 오른 상황에서 지수 하락폭을 조금 줄이고 있지만은 일단 금주 4,640포인트대를 돌파하고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2원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지수 하락이 좀 나타나더라도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지수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초 들어서면서 한동안 좀 쉬었던 조선과 방산 또 전력기 관련 업종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오늘까지 좀 강했던 시장이 조정에 대한 염두도 좀 있겠지만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상단 4,720포인트, 하단 지지선 4,560포인트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지지가 확인만 된다면 시장이 크게 이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상방을 향해서 열려 있다. 이런 코멘트신데. 다만 이제 업종별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실까요? 쏠림 현상이 사실은 좀 걱정인데 이 쏠림 현상 해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연초 이후에 6거래일간 코스피가 8% 넘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급등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코스피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이제 엇갈린 엇박자를 냈는데 평균 상승 종목 수가 316개, 하락 종목 수가 470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구간에서 지수가 급등했다는 건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등의 소수 업종에만 랠리 온기가 집중됐음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포지션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까지 등락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한 2배 이상 그렇게 전개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일단 이러한 쏠림 현상은 좀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업종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실적 성장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좀 가능한 스마트 자금, 좀 똘똘한 그런 자금성이 매수로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신 대로 그 반도체 섹터나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부각되고 있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좀 쏠림 현상은 지속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원전, 자동차 이렇게 주목을 하셨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이슈로 볼 테니까 이제 반도체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이랑 영업이익 확인을 해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시총 지금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산 시총이 180조 원을 넘어갔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가 어떨까 하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21위이고요. SK하이닉스가 33위. 그리고 위쪽이 이제 글로벌 시총 상위 1위에서 10위까지가 나와 있는데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투톱은 아직 한 자릿수 배수만 받고 있는데 현재 사실 이제 고가 논란도 한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어디까지 목표치 두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좀 비교했을 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글로벌 1위를 뭐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부터 이제 메모리 가격 강세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쇼티지가 나면서 일단 메모리 범용 메모리 관련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공급자 우회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순하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PER로 따져서 비교한다기보다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글로벌 1위라고 좀 봐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장비 섹터도 강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가 흐름도 동조화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 갈 땐 추가적인 상승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 흐름도 동반적으로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 잠시 후에 긴급 진단에서 이세철 시티그룹 리서치 부문 센터장 특별히 모시고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동차 주목하셨습니다. 그럼 자동차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뭐 자동차 업종에서 뭐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예,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IPO 관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면적인 부분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IPO를 추후에 상장을 한다면은 현대차에서 이제 밸류를 분석할 때 어느 그 차지하는 부분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뭐 계속 긍정적인 이슈만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상장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주가 상승도 단기간에 강한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이러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국내에서 뭐 물적 분할 이슈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 가치는 현재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본주에 다 녹여서 가치 평가를 받지만 이게 따로 떼서 상장이 되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의하자 현대차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예고해드린 대로 원전 한번 갈게요. 자, 메타가 원전 3사와 전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전, 전력, ESS 더 갈 수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미국의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그러니까 원자력 기업이라고 하면 오클로, 비스트라,
에너지, 테라파워 이 세 곳이랑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2035년까지 총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발전소 한 곳이 1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보니까 한 6개, 7곳 정도 발전소를 짓는다고 볼 수 있겠죠. 비스트라하고는 20년의 장기 계약을 해서 우리가 아는 그 기존의 그 원전 있죠. 그 세 곳을 짓겠다라는 거고 공급을 받겠다라는 건데요. 특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머지 두 곳입니다. 그 두 곳은 아직 상업 운전 단계에 이르지 않은 곳, 그러니까 원전을 돌려본 적이 없는 곳인데 오클로가 MMR, 마이크로 모듈 원전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빌 게이츠가 세운 기업이죠. 테라파워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인데 2032년부터 메타의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은 그 메타가 6.6기가와트 원전에 대한 발주를 진행했다는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의 핵심이 원전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미국의 북동부 쪽에 대한 전력망 공급을 기반으로 한 발주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는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전력 공급의 핵심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이 관련해서 오늘 뭐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등 그 원전의 그 전력 발전원 공급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원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뭐 원전 관련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시공 관련해서 현대 건설들이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주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전력기기의 매출의 10% 미만이 AI 데이터 센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전력기기에 대한 매출은 아직까지 가시화되는 구간이 아니고 아직 초기 단계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뭐 전력기기 업체들,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일렉트릭 등 관련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실적 성장세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XAI 향에 대한 좀 가스터빈 쪽에 대한 수주를 좀 발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향후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국한된 게 아니고 뭐 불가리아나 폴란드 쪽에 대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스터빈과 그다음에 SMR 관련해서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원전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복합 산업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건설 같은 경우는 20% 넘는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지금 SMR 관련해서 퍼스트 무버로서 이제 뭐 올텍이나 몇 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이쪽에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원전에 대한 수주한 시공을 했던 리코드를 갖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한 수혜가 좀 부각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기자재 관련해서 BHI, 그다음에 한국전력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성중공업도 지금 증설을 미국에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설에 대한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을 고객사 쪽으로 좀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관세 부분도 이제 고객사로 좀 전가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비용적인 부분이 환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서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요 세 개 기업들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원전과 더불어서 전력기기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이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면 그게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커버를 했던데 같은 의견이시네요. 효성중공업 투자 의견 긍정평가였고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거 준비된 화면 하나만 좀 더 볼까요?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006년에 창립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주요 업체 협력 현황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SK는 2022년에 주식회사 SK하고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에 이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SK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HD 현대는 작년 6월에 테라파워가 6억 5천만 달러 자금을 조달할 때 엔비디아의 벤처캐피털과 함께 투자자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HD 현대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SMR의 주 기기를 제작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의 데모 플랜트 공사에 HD 현대 중공업이랑 두산 에너빌리티 등의 국내 기업이랑 협업이 되고 있다. 실질적인 파트너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MR 뜰 때 그리고 테라파워가 뜰 때 과거부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시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분들 중에서 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어디 주목하는 게 있으실지?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뭐 실적이나 이런 전반적인 주가 흐름,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앞서 언급드린 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다음 BHI 정도로 좀 압축해가지고 좀 매매 관점, 트레이딩 관점 투자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우주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제 화면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중의 위성 경쟁, 지정학적 변수가 우주항공 방산주의 급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관건인데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의 그 재사용 발사체가 개발됨에 따라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고 오늘도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도부터 올 초까지 강했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나로우나 누리호 개발을 통해서 중소형급 발사체를 개발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차세대 발사체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지만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로 인해서 이제 발사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제 빈도가 높아지면서 민간 산업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동반적으로 국내 기업도 동반적인 상승이 나타나는데 사실 뭐 관련 기업들이 뭐 엮는다면 되게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많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뭐 발사 추진체를 개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에서 특수합금, 니켈 합금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지금 증설을 통해서 좀 생산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세아 베스틀 지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측 위성 관련해서 글로벌 탑티어에 있는 세트랙 아이도 정말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기업들의 실적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트랙 I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크진 않지만은 적자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흑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안정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개발과 국내 정부적인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이 좀 나타났고 이러한 매수가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로 좀 쏠리면 매수가 좀 넘어가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주가가 좀 흐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좀 가져가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좀 많이 과열된 국면이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는 우리의 관심권의 노퇴 지금은 약간 좀 시선을 뗐다가 잠시 후 나중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그런 전략 주셨습니다. 우주항공 기술적인 부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화면 하나만 볼게요. 미중 위성 패권 경쟁 화면.
네, 요거 말고 요 그래프 있는 원 그래프 있는 거요. 보여주시면 미 정부가 스페이스X의 2세대 스타링크 위성 7,500기 추가 배치 요청을 승인했다고 이제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요거 때문에 오늘 사실 오르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로 발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스타링크 2세대 위성을 총 15,000기까지 확보하게 된 건데 국내 증시에서 그래서 이 테마주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세트랙 아이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이노스페이스 등의 급등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은 무려 20만 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14년 내에 전량 배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는데 장기 계획이라서 사실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우주 로켓이 얼마나 발사했는고 하면 총 324회, 324회고 작년보다는 25% 증가한 수치인데 미국이 193회,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92회, 우리나라는 총 2번 발사했습니다. 앞으로의 이 발사 규모도 확대가 될 것이고 그와 이제 맞물려서 파생돼 있는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릴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파생 쪽이 앞으로 이제 많이 거론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의 현황과 전망 보시면 2035년 1조 7,900억 달러 규모로 전망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발사체, 위성 이런 지상국 등의 우주 기술 전반 시장이 42% 예상이고 우주 기술 파생 시장이 그보다 더 클 거라고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 데이터 활용, 통신, 금융, 재난 관리 등의 응용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쪽에서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사이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 지분 이익 주주 환원 기대입니다. 주도주 품은 지주사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주사가 사실 이제 관심권에서 조금은 멀어진 상황인데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앵커님이 좀 관심권에서 좀 멀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SK 스퀘어가 신고가를 연일 좀 기록을 했고요. 그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효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대주주가 SK 스퀘어 그렇기 네. 때문에 우량한 계열사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남에 따라서 이제 중간 지주사격인 SK 스퀘어 그다음에 SK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면은 지주사 HD 현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효성 중공업이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사 중에서 효성을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오늘 하나 오션이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한화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계열사에 대한 지분법 이익과 그다음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순자산 가치가 좀 부각이 된다면은 지주사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사주 소각 관련한 이슈가 올해도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SK나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계열사 저희가 보고 있는 업종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군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과 고점에 한 중간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왔다고 보세요. SK 스퀘어는 뭐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지만은 그 외 HD 현대나 뭐 효성, 그다음 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주사들도 시장이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관심권 내에 두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쏠림 현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요즘 핫한 업종과 연관돼 있는 지주사를 보자라는 힌트 플러스 화장품을 저희가 다루진 않았는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올리브영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아요. CJ까지 종목 힌트 받아봤습니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